홈플러스의 깜깜무소식 대금 미납에 90여 명의 입점업주들이 SNS 채널에 모였습니다. 그때 손주가 들어오셨어서 집원을 걸어놔가지고 아직 공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저도 덕밭하신 분들 못 들어오신 거고. 입점업체들은 이번 사태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악질적인 게 저희한테 그 대금 납부해야 되는 날에 그 회생 절차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대금까지 묶어놓고 자기들이 그거를 신청을 한 거죠. 홈플러스 측은 다음 주 중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갑작스런 혼란을 야기한 대주주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기업 회생 신청은 최후의 수단인데 선제적인 신청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합니다.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청산으로 가려고 일부러 지금 회생해서 일단 자기들 빚도 좀 털어내면 좋고 그래서 하는가 하는 생각이 한편 듭니다. 홈플러스 노조 역시 앞으로의 대량 해고나 청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선 MBK가 그동안 홈플러스 자체의 경쟁력 강화보단 현금 마련에 집중해왔다고 분석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이 사태는 MBK의 돈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의사결정 때문이라며 의혹 해소 및 정상화를 위해 MBK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MBK는 다른 기업 인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불신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일부 제휴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티몬 위메프 사태 때처럼 제때 상품권 대금을 받기 어려울까 봐 미리 사용을 막은 겁니다. CJ 푸드빌과 CGV, 신라면세점, 에버랜드 등은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홈플러스 상품권의 연간 발행액은 2천억 원대, 이 가운데 4%인 80억 원 정도가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홈플러스 측은 소비자들이 상품권 환불을 요구하면 모두 응할 것이라며 과도한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대금 정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MBK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막대한 차입금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데 이어 자구 노력 없이 회생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MBK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홈플러스를 망가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한 건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지분 100%를 사들인 지 10년 만입니다. 결정적 계기는 신용 등급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부진한 실적과 재무 부담을 이유로 홈플러스 신용 등급을 A3-로 강등했습니다. 실제 홈플러스 실적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적자로 돌아선 뒤 매년 2천억 원을 넘나드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이대로라면 5월쯤 미정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예방적 조치를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 때문에 생긴 단기 유동성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엔 지장 없습니다. 법원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허가한 만큼 소비자 입장에선 평소대로 매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생 절차 개시로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금융채권은 일단 유예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10년 전 MBK가 7조 원대 인수금액 절반 이상을 빚으로 마련하면서 재무 부담을 자초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홈플러스 부채 비율은 1,400%로 인수 당시보다 10배가량 뛰었습니다. 아직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것도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MBK는 홈플러스에 단 1원의 투자도 하지 않고 이런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여기다 경기 침체로 소비마저 쪼그라들면서 당장 수익성을 개선하긴 어려울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